그러니까 광진 주거복지센터의 사업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광진구에서 어떤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했고 어떤 주민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간 협력의 성과는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광진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무엇일지 오늘 포럼에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표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주거복지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거기본법, 그리고 주거기본법에서 말하는 주거권을 한번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을 통해 주거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취약계층에게 주거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도 역시 그 집에 사는 거주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최소한의 안전, 그리고 또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권 등 관련해서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들 말씀하시거든요. 한 가지 오늘 발표할 센터의 사업 성과는 이제 주거복지의 정의에서 협의의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주택 불평등과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주거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 전체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있다는 것, 앞서도 홍인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향점은 그 멀리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2018년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면서 광진구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서울시 위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위탁 주체가 서울시에서 SH로 변경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주거 상향 사업 등입니다. 광진 주거복지센터는 한 5년 차가 됐을 때 저희가 비전을 함께 만들었고요. 주민의 안전한 삶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센터장 1명하고 지금 주거지원팀, 주거돌봄팀, 주거상향 3개 팀 8명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센터의 총괄 추진 실적을 왼쪽에 담았고 오른쪽에는 조금 더 풀어서 담아봤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상담 같은 경우 2022년 2,748건, 2023년 3,954건인데요. 오른쪽 파란색 표에서 실적 내용을 좀 풀어서 살펴봤습니다. 전화 또는 텍스트로 정보를 받은 건은 2년간 6,702건이고 3,210명인데요. 이 중에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은 경우가 2,172건, 1,519명입니다. 전체 상담의 32.4%고 우리 주거복지 상담의 특성상 주택 방문이 필수인 대면 상담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총괄 추진 실적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위기가구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액 보증금, 연체 월세, 연료비 등 서울시 사업비로 직접 지원한 가구이고요. 그 아래로 네 번째 보시면 자원연계 및 후원을 보시면 2022년에 477가구, 2023년에 866가구인데요. 이 내용을 오른쪽 표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총액은 2억 5,637만 원에 1,343가구이고요. 내용은 김장, 김치, 쌀, 반찬 같은 먹을거리를 연계하기도 하고 아동 의류나 겨울 이불이나 이런 이불거리, 또 무료 이사 서비스, 생활용품을 모두 포함한 실적입니다. 사업비보다 몇 배 많은 자원연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실적을 조금 더 보시면 주거복지 교육사업은 15개 동의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또는 복지기관의 실무자 대상 실무자 교육하고 자활 참여 주민에 대한 주민교육 실적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추진 실적 표 아래쪽에 보시면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광진구 보조사업으로 수행한 실적입니다. 2022년 132가구, 2023년 100가구이며
반지하 가구 공기청정기 제습기 지원 사업은 2022년에는 복지재단 공모 사업으로 25가구 지원했고 2023년은 광진구 보조 사업으로 116가구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오른쪽 표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은 경우가 금액으로 하면 1억 6,318만 원 684가구인데요. 이것은 센터의 특화 사업,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그리고 광진구 사업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 매칭 사업으로 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광진구 수행 기간으로 지난 2년간 주거 상향한 실적은 왼쪽 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2022년에는 35가구, 2023년에는 115가구가 주거 상향하였습니다. 이 주거 상향한 가구들을 또 들여다보면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상향 사업은 사실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같은 데 있는 빈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발굴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고시원이나 반지하에서 사시다가 지상층으로 이사를 완료한 가구는 지난 2년간 86가구이고요. 이주 준비 중인 가구가 393가구입니다. 또한 주거 서비스를 받은 가구 중에 아동이 포함한 가구는 418가구이고 지원 금액은 3,722만 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은 가구 특성을 좀 보시면은 표 왼쪽은 2024년 기준 광진구의 전체 인구하고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구의 현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오른쪽 내용은 앞장의 추진 실적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은 가구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이 된 가구, 주거 상향 지원한 가구의 소득과 연령별 분류한 내용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이제 연체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지원 받은 가구 중에서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 20가구는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자원을 연계한 가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19세 이하 가구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거 환경 개선 지원받은 가구를 좀 보시면 수급자가 505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경우에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8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서 연령별 분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40에서 64세 중장년 가구가 172가구고 65세에서 74세가 150가구,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213가구로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 상향에 참여한 주민 대상으로 이전에 어떤 거주지에 살았나 조사를 해봤더니 반지하에 사셨던 분이 50가구, 고시원에 거주하셨던 분이 98가구, 기타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나 더부살이가 각 한 가구이고요. 연령별로는 40에서 64세 중장년 가구가 88가구, 65에서 74세가 40가구 등이었습니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에 청년센터 오랑하고 협업해서 화양동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2022년에 광진주거복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하고 같이 노후주택 100가구를 주거환경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량은 안 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의 이런 현상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었고요. 근데 지난 2022년에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을 때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발달장애인 가구가 이제 갑자기 불어난 그 물에 집안에 갇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실태조사 1단계, 2단계에서는 깊은 반지하에 사는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광진구에서는 26가구를 일단 표본을 추출했을 때 저희 센터에서 직원들이 이제 방문 상담을 통해서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3단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2010년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697가구였고요.
주택 유형별 또 동별 분류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조사원은 15개 동에 있는 담당 주임님들이 하셨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일부 멸실주택이나 연락 두절을 제외하고 그 주택에 사시는 거주자를 특성별로 봤을 때 장애인, 고령자, 아동가구, 또 일반가구 분포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137가구가 주거 상향을 희망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 대상은 2010년의 자료거든요. 2010년에 침수 피해 이력 있는 가구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주거 상황이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집들도 있었고, 이게 광진구 전체의 반지하 주택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실태 조사를 굳이 넣은 이유는 또 1, 2단계 참여하고 3단계 조사 결과를 또 유심히 들여다본 이유는요. 현장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경험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만나고 지원을 같은 집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증명하는 오른쪽 통계 자료 때문입니다. 오른쪽 통계 자료는 2020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지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광진구가 일반 가구 대비 9.3%로 과천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요. 거주 가구 규모로도 14,112가구로 전국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해마다 반지하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누수 없이, 중복 없이 이거 지금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찔끔찔끔 같은 집에 계속 연달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토론에서 참석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사례를 통한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중장년 여성 1인 가구로 가정폭력으로 위기가정통합센터에 신고돼서 가해자 남편과 이혼하고 아르바이트 근무로 1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요. 무보증 월세 50만 원에 상가 꼭대기층에 강아지 2마리하고 거주 중이었는데, 가구 방문을 해서 본 집 내부가 이제 다 낡은 상가에 거의 상가가 비어있는 집 같았고, 집 내부는 벽지가 심하게 긁혀 있고 누수가 심해서 이제 곰팡이도 심하고, 벽 일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상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소득에 비해 월세가 부담된다, 건물 꼭대기층인데 외부인 접근이 자유로워서 여성 혼자 살기에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키우던 고양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 등이었습니다. 이 사례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기관하고 자원을 연계했습니다. 구청 희망나눔팀과 동주무관과 동행 상담해서 동에서 바로 주거환경 저하세대 전세임대 즉시 지원 신청했고요. 자기부담 보증금이 부족해서 이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주택물색도 같이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고, 무료 이사를 또 연계했고, 봉사해주신 그 이사업체에서 이제 사정이 딱하니까 이제 중고 세탁기도 갖다가 막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 사례자는 주거 안정이 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고 반지하 주택이지만 해가 잘 들고 따뜻한 곳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사례도 민간 네트워크가 좀 작동한 케이스긴 하지만 위기가구에 긴급하게 거처를 마련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장애인 배우자를 둔 노인 부부 가구고요. 교정시설 퇴소 후에 경매로 주거지를 상실하고 여관에 거주하는 이제 집이어서 긴급 상담한 사례였고요. 대상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병원비와 숙박비 부담, 하지장애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이제 병원을 갈 때마다 119 차를 저렇게 사진이 119를 불러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가족 돌봄,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광진구 119 주택에 들어가서 퇴거 위기 상황은 해소했고요. 주거 상향 사업 신청하고 주택 물색하고 계약 동행까지 꼬박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로, 담당 직원이 마지막에 이제 어르신 방문했을 때 이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줘서 고맙다. 사실 우리 담당 직원이 몇 번 포기할 뻔했거든요.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하나 더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 피해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한부모 3인 가구였습니다. 거주지가 이제 경매 진행 중이었고, 경매가 완료되면 아이 둘 데리고 이제 갈 곳이 없는 위기 가구였고, 대상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그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였고요. 이제 전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상자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때 광진 주민연대 그 아기사랑 후원회를 통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그래서 일반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이사하고, 이사와 동시에 아동 주거빈곤 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도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입임대 입주할 때 국토부 사업으로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하고 초록우산에서 이제 추가 지원을 통해서 1년 만에 주거 안정을 찾은 사례였고요. 특히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이사하는 날 둘째 아동이 우리 집이 안전가 옷 같아요. 안전하다. 이제 더 이상 위험으로부터 이제 안전해진 것 같다. 이렇게 좋아했다고 했고, 이렇게 주거 안정된 이후에 본인도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 작은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서 일을 계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년의 실적과 몇 개의 사례로 주거복지센터의 성과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광진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민관학 협력해서 함께 이제 고민하는 어떤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까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2015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우선 여기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요, 주거 상향 사업을 신청한 현황을 보시면 95%가 LH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없어요. 매입임대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민간임대 전세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집을 또 본인이 구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반지하 주택 그 침수 피해 이후로 LH가 물막이 차수판이 설치된 주택만 계약하겠다 해서 갑자기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광진구에서 최근에 보면은 전세임대 보증금 최대치 1억 3천만 원으로는 지상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30에서 40만 원 부담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가구 이제 주거급여 한도가 34만 원인데 LH에 이자 20만 원 내고 추가 월세 30만 원 내면 이제 생계급여 이런 데서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반지하 주택에서 주거 상향을 해도 이런 주거비를 부담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8쪽 슬라이드에서 고시원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 완료한 가구는 86이고 대기자가 393가구라고 했는데요. 집을 못 구해서 대기 중인 겁니다. 집이 없어.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광진구에서 집을 구하고 실제 주거 안정을 찾은 가구가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바로는 주거 빈곤한 저소득 가구가 부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도 좀 꾸준히 확대됐으면 좋겠고, 청년이나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구 등 이런 수요자 맞춤형으로 광진형 공공임대주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요 자료도 2017년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가 한테 물어봤어요. 설치나 개선이 필요한 편의시설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출입구의 계단 경사로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욕실, 안전 손잡이, 부엌 싱크대 설치, 단차 제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는 친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가 큰 만큼 이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있어도 그 타구로 이사 가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아시다시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광진구에서는 주거 약자를 위해서 이런 안전바, 현관, 계단, 경사로, 바닥 단차 제거 등 주거 편의 시설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청년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주거 안정화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광진구의 반지하 주택에는 누가 사는지, 주거 환경은 어떤지 전수조사를 좀 통해서 재해 그 취약 가구를 좀 선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고, 청년이나 한부모, 노인이 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자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사실은 뭐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야 되고, 보장 수준도 강화돼야 되고, 아동 청년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돼야 되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많은데요. 어떤 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달 체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홍인욱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진 주거복지센터는 내년까지 SH하고 제3자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용역 사업이 연장되었는데요. 이제 복지 사업이 용역 방식으로 하는 것도 참 이게 센터의 위상에 걸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마저도 해마다 할지 말지, 연장할지 말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홍인욱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복지 정책이 지역성에 근거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논의 속에서 저희 센터가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규정될지, 또 광진구의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오늘 토론에서 또 그 기대를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